처음에는 거듭제곱이라는 단어를 모르진 않으실 겁니다. 어떤 실수를 n번 반복적으로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 말하며 표기법은 저렇게 한다. 그래서 밑에 있는 a를 밑이라 부르고 위에 있는 곱하는 횟수를 지수라고 말하죠. 그렇게 표현하죠. 그 밑에 거듭제곱근, 제곱근은 들어봤는데 거듭이 붙었네? 뭐 여러 번 한다는 뜻이겠죠? 2번 이상. 지수가 2번 이상의 수를 가졌을 때 이 수를 우리는 x의 n제곱이 a가 되도록 만족하는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아는 것부터 해봅시다.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4가 되네요? 자, 이랬을 때 이 x를 뭐라 부르냐면 x는 4의 뭐라 부르죠? 그렇죠. 제곱근이라고 부르죠. 이건 중3 때 배운 겁니다.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어떤 수를 2번 곱해서 4가 됐을 때 2번 곱해 4가 되는 숫자를 그 수를 4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수 x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좀 더 간단한 편이 고쳐 쓰죠. 그럼 어떤 수 x를 2번 곱했더니 3이 되네? 그럼 그 수 x는 3의 제곱근이 됩니다. 근데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는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를 못 찾잖아요? 못 찾는 이유는 네가 잘못된 게 아니고 무리수라 쉽게 못 찾아서 루트 씌워서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 뭐냐면 이 뜻이 제곱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제곱하면. 그래서 제곱이란 말이 여기 없는데요? 사실은 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조그맣게 2가 생략되어 있어요. 조금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생략해버린 거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플러스는 생략하죠. 왜 생략해? 맨날 쓰는 거니까. 맨날 쓰는데 플러스를 붙이면 오히려 더 귀찮아지잖아요. 이 루트라는 기호가 제곱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곱은 2번 곱한다는 뜻이고 그 2번에 쓰인 2를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 안에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안 쓰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곱하면 3이 되는 숫자라는 약속된 기호를 만든 겁니다. 무리수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건 나중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복소수에서 배웠던 건데 지금 여기서는 실수 파트만 배우는 거니까 이 표현법은 좀 생략하고 어떤 수를 3번 곱합니다. 8이 돼요. 따라서 그 x는 8에 뭐라 불러 이거를? 세제곱근이라 불러요. 3번 곱해 8이 되는 숫자의 x를 찾는 거니까 8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수 x는 뭔가요? 3번 곱해 8이 되는 숫자. 2. 근데 약간 허전하죠? 약간 허전하잖아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 2개예요. 몇 차 방정식? 몇 차 방정식? 몇 차 방정식? 경고요. 3차 방정식. 그럼 근 몇 개? 이걸 고민한다고? 3차 방정식 근 몇 개예요? 3개. 1차 방정식 근 몇 개? 1차 방정식 근 몇 개예요? 1개. 2차 방정식 근 2개. 3차 방정식 근 3개. 4차 방정식 근 4개. n차 방정식 근 n개. 그럼 얘는 근이 3개 나오는 3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나머지 2개는 뭘까? 늘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8을 넘기면 2의 세제곱은 0. 이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면 이거 고1 때 이건 인수분해법이죠. 3차 떼고 x 마이너스 2.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해서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 그러니까 2개가 곱해서 0 되는 값은 얘가 0이 되는 값. 그래서 2가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 돼서 루트 3i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7근 하나, 허근이 2개가 존재해요. 총 3개의 근이 존재합니다. 근데 가끔 정신 나간 애들 이런 애들 있다.
선생님, 허근은 실근이 아니니까 개수를 세지 않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에요. 2차 방식이라 가정합시다. a가 0이 아니라서. 이 방정식 해를 구할 때 보통 우리가 근해 공식에 대입하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판별식이라고 불러.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이거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부르죠. 근이 몇 개예요, 그러면? 2개지, 당연히. 근데 이게 판별식 0과 같으면 중근이라고 부르잖아? 중근은 근은 몇 개야? 1개. 그럼 0보다 작아.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얘 근 몇 개야? 2개? 아니면 없어? 실근이 아니니까 뭐가 맞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2개는 확실하지? 중근은 근이 1개 확실해? 허근은 서로 다른 두 허근 2개 0개야. 2개. 자, 그래서 수학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뭐 여러분들 입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지우도 그랬고 2차 반은 지금 근이 몇 개? 2개. 그럼 이건 2개가 맞아. 그럼 얘는 왜 2개가 아니야? 2개가 똑같으니까 하나만 계산한 거다. 그럼 얘는 몇 개? 2개? 자, 모두 다 2개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도 근이 2개. 중근도 원래는 근이 2개. 서로 다른 두 허근도 근이 2개입니다. 근데 중근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줄여서 중근이라 불러. 그러니까 겹치니까 하나로 계산하는 게 맞지 않, 똑같은 게 2개 나왔으니 겹치니까 하나로 계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념은 집합의 개념이에요. 봐라. 이게 여러분이 왜 착각인지를 여러분이 배운 내용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2차 방식 배울 때 이것만 배우지 않았지?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2개의 근을 만약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괴의 관계 뭐라고 배웠어요?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고 배웠지. 알파 베타는 a분의 c랑 같다고 배웠고 이거는 수학적인 진리죠. 항상 참인 명제. 맞아요? 그럼 보자. 아까 여러분이 당연한 거는 생략하고 헷갈렸던 것.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0. 이건 x 마이너스 2로 완전 제곱되는 중근을 갖는 경우죠. 그치? x값이 2, 중근 2. 이건 똑같게 2개니까 하나 아니야? 라고 했는데 두 근을 알파 베타 뒀을 때 위에서 배운 내용대로 본다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가 돼야 돼요? 4. 두 근의 곱 a분의 c 4. 이걸 만약 근을 1개로 본다면 이 답이 나올까? 안 나오겠지. 근을 2개로 원래는 따로따로 보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단 2개가 하나로 겹쳐서 수학은 간단히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얘를 줄여서 2라고 쓰고 옆에다가 중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2개가 겹쳤습니다. 단 그 2개가 같을 뿐입니다.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니까 2가 붙었잖아. 2개가 맞는 거예요. 허근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2개의 근이 있겠지. 근데 그 2개의 근은 누가 봐도 허근이죠? 판별식보다 작으니까. 그 알파하고 베타를 어치자. 근데 얘는 만약 개수가 없다고 쳐. 이게 개수를 취급하지 않았어. 그럼 두 근을 더하면 없는 근 2개를 더했으니까 없어야 되는 건가, 급이? 실제는 얼마예요? 4. 두 근을 곱하면 5. 존재하는 값들이잖아. 2개를 세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n차 방정식은 근이 총 n개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 3개. 하나 실근, 나머지 2개는 허근. 좀 더 해볼까?
어떤 수를 3번 곱했어요? 5가 됩니다. 그럼 저 x는 3번 곱해 5가 되는 수니까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3번 곱해 5가 되는 숫자, 그 x를 5의 세제곱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만약에 5의 세제곱근인 x를 구하시오 그러면 근이 몇 개 나와야 되죠? 3개 나와야 돼. 그치? 근데 3개 중에 2개는 허근인 거를 위해서 대략 알았다면 나머지 1개는 실근일 텐데, 아니 근데 왜 3개지 꼭 하나만 실근입니까는 좀 이따가 그래프로 설명드릴게요. 실근일 텐데 얘는 3번 곱해 8이 되는 걸 계산이 되는데 얘는 3번 곱해 5가 되는 게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거요.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가 계산이 됐었어? 안 됐잖아. 안 돼서 뭐 했어요? 파이처럼 기호해서 만든 거야. 숫자지만 기호해서 만들어낸 문자를 쓰는 겁니다. 얘도 그래요. 3번 곱해 5가 되는 숫자 얼마인지 모르잖아. 약속된 기호를 쓰는데 그 약속된 기호는 이거 따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곱해서 루트 안에 있는 수를 만든다라는 약속된 기호. 세제곱근 5라 부릅니다. 이걸 읽을 때 3루트 5라 읽으면 안 된다. 3루트 5는 3 곱하기 루트 5를 줄여 쓴 게 3루트 5고 3이 루트 앞에 좀 크게 써줘야 되는 거고 같은 줄에 얘는 이렇게 루트 기호 앞에 요 위쪽이 좀 조그맣게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세제곱근 5라고 읽어요. 학교 선생님들 물론 예전 표현법상 3승근 루트 5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3승근 루트 5. 근데 좀 정확한 표현은 세제곱근 5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예전 표현을 쓰는 것뿐이지 틀린 표현은 아닌 거니까 세제곱근 5가 좀 지금 요즘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거고, 이렇게 쓰기로 하고 이 수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3번 곱해 5가 5라는 양수를 만들려면 이 수도 당연히 양수기 때문에 요 앞에 플러스는 상황에 따라서 생략한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 그럼 그 수 x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근데 우리의 머리가 좀 경직되어 있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 번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는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짝수 개념에서 그런 거지 홀수에서는 존재해요.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는 얼마죠? 마이너스 2예요. 있어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단 이걸 약속된 기호로 쓰게 되면 표기법상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지. 왜? 이게 더 단순하니까. 이게 더 알아먹기 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틀리진 않았지만 2를 보통 쓰죠. 얘도 그래요. 표기법상 보면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를 표기할 때 위랑 같은 개념을 쓰게 되는 거죠.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라고 써요. 결론은 이 수와 이 수는 같은 값이야. 아까처럼 루트 4를 2로 쓰는 거와 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안 쓰고 보통 이렇게 쓰지만 표기법상 둘은 같은 값이다. 아셨나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라는 숫자 하나는 실수가 존재하고 나머지 2개는 허수라는 얘기예요. 구해야 됩니까?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됩니다. 근데 구할 수 없는, 보통 구하기 어려운 것들은 구하라 말 안 해요. 그냥 개수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어떤 수를 4번 곱해서 16이 됐어요. 그 수 x는 16의 4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그럼 4번 곱해 16이 되는 숫자 언뜻 떠오르는 게 뭐 있나요? 2인데 하나만 있을까? 마이너스 2도 4번 곱하면 16이 되죠. 2개 있어요. 근데 4차 방정식 근이 몇 개? 4개. 그럼 남은 2개는 뭐예요? 허수예요. 안 되는 거 봅시다. 어떤 수를 4번 곱했더니 7이 돼. 그럼 그 x는 7의 4제곱근인데 4번 곱해 7이 되는 숫자가 생각이 나요? 안 나잖아.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무리수라는 얘기예요. 또 다시. 약속된 기호를 씁니다. 어떤 기호? 4번 곱하면 7이 되는 숫자. 이 안은 저 지수값. 몇 번 곱했습니까? 라는 횟수를 말하고 이 루트 안에 숫자는 그 대상이 되는 숫자예요. 자, 앞으로 거듭제곱해서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다 이 기호를 쓰시면 돼요. 몇 번 곱하면 루트 안에 수를 만듭니다라는 약속된 기호를 쓰면 된다는 얘기죠. 다만 양수의 짝수 거듭제곱은 답이 몇 개라고요? 2개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절대값 같은데 부호 받는 게 2개. 나머지 4차 2개는 허수라는 개념이에요. 아셨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수를 n번 곱해요. a가 됩니다. 따라서 저 x를 구하시오. 그러면 n제곱근 a라고 쓰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숫자. 근데 문제는 약간 분류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아까 홀수는 실수가 몇 개였죠? 한 개씩이었죠. 근데 짝수일 때는 실수값이 2개 나오기도 하잖아. 그럼 이건 분류, 답을 이렇게 하나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분류합니다. 첫 번째, n이 홀수이면 저 x는 a의 n 제곱근이며 그 실수값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고 나머지 n-1개는 모두 다 허수라고 정의합니다. 두 번째, n이 만약 짝수야. 그때 n번 곱해서 n번이라는 짝수번 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구하라면 그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쓰며 나머지 총 n개의 해 중에 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2개 뺀 n-2개는 허수구나. 맞아요? 아니야. 뭘 놓쳤지 우리가 지금? 지금 설명으로 보면 흐름이 자연스럽잖아? 근데 뭔가 아니래. 뭘 놓쳤을까 해담아? 짝수면 저 n이 짝수이면 n만 중요한 게 아니고 a의 정체가 중요해. 좀 전에 여러분 보신 거는 요 개념은 어디서 성립한 거냐면 어떤 수를 4번 곱했더니 5가 되네? 그 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번 곱하면 5가 되는 숫자. 이렇게 실수 2개 뽑아냈죠. 나머지 2개는 허수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만약 어떤 수를 4번 곱했더니 0이 되네? 그 수 x는 0밖에 없어요. 실수는. 그럼 어떤 수를 4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5가 됐어. 이런 실수 존재해야 안 해요? 실수는 존재하잖아. 그럼 4개 모두 다 뭐라 뜻이죠? 다 허근이란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따라서 얘는 이 a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답이 나오려면 a가 양수였어야 되는구나 라는 뜻이고 만약 a가 0이 되면 그때 x는 0밖에 없으며 a가 만약 0보다 작으면 그때 x는 n개가 모두 허근이 됩니다. 그럼 뭐 허근은 이런 기호를 안 씁니까? 네, 안 씁니다. n번 곱해서 a라는 수를 만든다라는 허수는 저렇게 쓰지 않고 약속을 i를 또 다시 빼야 되기 때문에 저런 기호 자체를 쓰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에요. 선생님, 왜 근데 홀수차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짝수차는 양이 되는 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뭐 이런 느낌은 알겠는데, 홀수차는 왜 꼭 한 개여야 됩니까? 뭐 3제곱하면 3개 다 모두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5제곱하면 1개 실수, 나머지 4개 허수라면 2개 실수, 나머지 2개 허수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 교재 밑에 보면 그래프 그려졌죠. 그 그래프 잘 봐야 된다? 그 그래프에 대한 개념이 나중에 모의고사의 기출문제로 가끔 나와. 이제 설명드릴게요. 하기 전에 이런 거. 어떤 수를 2번 곱했어. 그 수가 x 플러스 2랑 같아. 다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넘기신 다음에 해를 구하죠. 2차 방식 해를 구하면 답은 2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를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데 해석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좌변을 y라 두고 x제곱에 대응시키고 우변을 y라고 두고 x 플러스에 대응시켜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원점을 지나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기울기 일자리 직선, y좌편이 플러스 2인 것, x좌편 마이너스 2인 것.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실제로 두 그래프에 뭐로 보죠? 교점의 x좌표로 보죠. 이 교점 x좌표를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구하지는 않죠. 해석을 얘랑 묶어갈 뿐이지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위치를 찾는 건 아니고 방정식의 해를 통해서 여기가 2였구나. 얘가 마이너스 1이었구나 라는 걸 유추하는 겁니다. 그렇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뜻은
좌변 y, 우변 y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으면 결론은 방정식해와 일맥상통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지금 여기 왜 설명했냐면 지금 여러분 풀고 있는 게 방정식 있잖아요. x를 n번 곱하면 a가 됩니다 라는 방정식이었어. 해담아, 그렇지? 웬만하면 이게 머리 숙이지 말고 얼굴 좀 보게. 잘생긴 약간 인텔리한 얼굴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걸 푸는데 해석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y는 x의 이 해석을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y는 x의 n제곱과 y는 a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로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 예. 이 n이 홀수라고 칩시다. x의 세제곱은 8. 예를 든 거예요. 여러 개의 홀수 중에 그냥 예를 들었어요. 그럼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인수분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해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적인 측면에서 교점의 x좌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방정식 해는 따라서 y는 x 세제곱과 y는 8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그럼 y는 x 세제곱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이 미분을 안 배워서 x 세제곱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냥 약간 무도합니다.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어떻게 그려지냐면 x의 영지분은 y가 0 나오고 이 그래프는 x의 양지분은 x의 음지분이면 양의 값에 반대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점 대칭인 이런 곡선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 지금 묻지 마세요.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대략 저런 모양이 나와요. 왜 그런지는 미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게 y는 x 세제곱이라면 이제 네가 그릴 거는 y는 8을 그려야 되죠. x축 평행하며 위로 8칸 가 있는 직선 이런 느낌이에요. y는 8. 됐니?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같다며요.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데 없잖아요. 그 하나를 찍어서 내립니다. 내려서 그때 만들어진 x값을 뭐라 정의하냐면 3번 곱하면 8이 되는 숫자라는 약속된 기호를 쓰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값이 얼마인 걸 알 수 있죠? 2인 걸 알고는 있잖아. 같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y가 양수였어. 여기는 a가 양수였어. 근데 만나는 교점이 한 개네? 아, 실근이 몇 개라고요? 한 개예요. 실근이 한 개밖에 없구나. 이유는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라고 얼마 전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 배웠잖아.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입니다. 교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있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y가 0이라면 그래도 몇 개죠? 실근은 한 개입니다. y가 음수라면 대체 형태는 마이너스 8을 넣어볼게요. 그때도 실근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교점이 하나니까. 그 교점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그때 교점 x좌표는 약속된 기호 3번 곱하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8을 만드는 숫자. 됐지? 근데 얘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원점 대칭이니까 서로 같겠죠? 얘가 플러스 2라면 얘는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3번 곱해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2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중요한 내용. 만약 이 x의 n제곱의 차수가 홀수차라면, 오른쪽에 a 값이 양이 되든, n이 홀수이면, a가 양이든, 0이든, 음이든, 관계없이 실근의 개수는 한 개이며 나머지 n-1개는 허수일 수밖에 없다. 개수를 채워야 되니까 총 n개 근이 나오는데 한 개만 실근이래. 그럼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실근이 아닌 숫자. 실근이 아니면 실수가 아니면 허수겠죠. 그렇게 정의가 내려진다는 뜻이에요. 자, 중요한 게 더 남았습니다. 중요한 것. 뭐가 중요하냐면 저대로 그럼 x를 n번 곱했더니 a가 되는 숫자와
x를 n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a가 되는 숫자를 찾았어요. 이거는 양, 얘는 음이죠. 예를 들어 a가 양이라면 얘는 양이고 마이너스 1 붙이면 음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실근 찾으라면 x는 n제곱근 a가 돼요. 얘는 x는 n제곱근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약간 느낌을 뭐랑 오버랩 하셔야 되냐면 3번 곱하면 8이 되는 것,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것, 얘랑 오버랩 하셔야 돼요. 3번 곱하면 8이 되는 것,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것. 근데 얘랑 얘랑 무슨 관계였냐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의 개념이었죠. 이해되니? 그럼 달리 말하면 얘는 2인데 요 있는 숫자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네들은 같아진다는 얘기네. 그렇게 따지면 2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니? 해담아? 해담아! 실게 고개를. 자, 마무리합시다. 홀수차 마무리. 그러니까 이 수에 마이너스를 붙으면 조금 헷갈리니까 그냥 숫자를 예를 든 거 가지고 일단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숫자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실제로는 이 숫자랑 같다는 거잖아. 얘는 원래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건 자체가 마이너스 2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n제곱근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n제곱근 a는 같은 숫자라는 뜻이에요. 언제? 요 n이 홀수일 때. 요 n이 홀수이면 이게 홀수이면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상황에 따라서 넣었다 빼도 루트 안으로 넣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빼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저 n이 홀수이면 저 마이너스는 루트 안팎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얘는 둘 다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들이에요. 같은 값이니까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번엔 짝수로 갑니다. 두 번째 예. 어떤 수를 4번 곱했더니 16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y는 x의 4제곱 그래프랑 y는 16의 두 그래프의 교점의 x값을 찾아라는 얘기죠. 그럼 y는 x 4제곱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려보면 이 참수보다 좀 더 뭐하게 나오냐면 날씬하게 나와요. x의 제곱보다 조금 더 날씬하게 나와요. 그럼 x 6제곱은 좀 더 날씬해져요. 좀 더 y축에 붙어요. x 8제곱은 좀 더 모양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곡선인데 좀 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안으로 좀 좁아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아까 홀수차도 마찬가지입니다. y는 x 세제곱이 만약 이렇게 그려졌어. x 세제곱이. 그럼 x 5제곱은 좀 더 날씬하게 그려져요. x 5제곱. 7제곱은 좀 더 날씬하게 이렇게. 그런 상태예요. 하지만 그래프 개형은 다 이런 모양으로 생긴다는 뜻이죠. 짝수차도 항상 이렇게 이차함수 비스무리하게 이런 모양으로 아래로 볼록한 곡선 형태가 뜹니다. 그리고는 y는 16을 그려요. 여기.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만나는 교점 개수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인데 교점이 2개 나오네요. 딱 봐도 그래프의 교점이 실근 개수 2개. 따라서 실근도 2개인데 그 실근을 찾아주기 위해서 x축으로 선을 내려서 위치를 잡습니다. 얘도 내려서 위치를 잡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가 2임을 알지. 하지만 약속된 기호는 뭐예요? 4번 곱하면 16이 되는 숫자 중에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양의 숫자입니다. 그럼 얘는 4번 곱해서 16이 되는 두 번째 위치지. 근데 그 중에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얘는 그래서 플러스 2임을 알고 얘는 마이너스 2임을 우리는 상대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됐니? 근데 y가 0이 되면 그는 0 하나밖에 없는 거죠. 실근은.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밑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16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곡선과 밑에 있는 y는 마이너스 16 맞나요? 안 만나니까 실근이. 그래서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16일 때, 양수일 때는 실근이 2개, 교점 개수가 2개니까 실근도 2개. 됐나요? 얘는 실근이 0 1개. 이렇게 쓰면 이상하다.
실근 0. 얘는 실근이 없어. 그러면 총 n개가 다 허수라는 뜻이에요. 얘는 n-2개가 허수. 이해됩니까? 이거 정리합시다. 좀 여러분 약간 피곤하시니까 빨리 정리할게요. 좀 쉬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집중력이 별로 안 좋네. 해담에 꽃받침 치우고. 이제 정리합시다. 짝수차. x의 n제곱이 a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n이 뭐 할 때 쓰기로 했냐면 짝수일 때를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저 a가 양일 때와 0일 때와 음이일 때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죠. n이 짝수인데 a가 양수예요. 그러면 실근 몇 개? 2개고 그 정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실근 2개 나옵니다. 얘는 실근 몇 개? 1개고 걔는 0입니다. 얘는 실근 몇 개? 없어요. 만나지 않으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근이 없는 거예요. 0개. 됐죠? 그럼 나머지 n개는 모두 다 허수. 이렇게 실근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다 허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n제곱근 a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라는 얘기잖아.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예요. n번 곱해서 a라는 양수를 만드는 음인 n제곱근이야. 이런 게 약속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 중에 부가 음수인 것. 그래서 2의 음의 제곱근. 중3 때 이렇게 배웠죠. 그럼 얘는 뭐예요? 그러면 4번 곱해서 5가 되는 숫자 중에 부가 음의 숫자야. 그래서 5의 음의 4제곱근 이렇게 표현됩니다. 5의 4번 곱해 5가 되는 숫자니까 5의 4제곱근. 근데 그 중에 부가 음수인 거 존재해. 음수 4번 곱하면 짝수 되니까 5라는 양수가 되니까 5의 음의 4제곱근 이런 기호를 쓴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을. 근데 얘를 왜 썼냐면 아까 왜 홀수차 할 때랑 비교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써드릴게요. n이 만약 홀수라면 이런 거 했었죠. n이 홀수라면 마이너스 n제곱근 a랑 n제곱근 마이너스 a는 같은 거다 했었죠. 그럼 짝수차일 때는 마이너스 n제곱근 a랑 n제곱근 마이너스 a는 같은 숫자일까? 이건 아니겠지. 그렇잖아요.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야. a가 지금 양이라고 생각한 거니까. 근데 a가 양인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짝수번 곱해서 음이 되는 실수가 존재하나요? 없잖아. 얘는 없는 값이야. 이건 실수가 아니고 허수죠. 하지만 얘는 실수로 존재하는 음의 실근이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고 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둘은 같지 않다. 그래서 짝수 홀수는 이렇게 구분해서 마이너스를 넣었다 뺐다가 되는 게 홀수고 넣었다 뺐다 안 되는 건 짝수다. 그런 걸 잘 구분하셔야 된다. 잠깐 오셨답시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입니다. 1번 n제곱근 a를 n번 곱하면 a가 됩니다. 이게 이런 뜻이겠죠? 상황에 따라 이건 답이 a로만 나왔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세제곱근 5. 이게 정의가 뭐죠? 세제곱근 5. 좀 전에 배운 대로 해보면. 이게 정의, 이거 읽을 때 읽을 때는 세제곱근 5인데 의미가 뭐예요? 세 번 곱하면 5가 되는 숫자지. 그럼 약속대로 얘를 3번 곱합시다. 이게 3번 곱한다 뜻 아니에요? 같은 수를 3번 곱한다? 그럼 약속대로 뭐가 돼야 되죠?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1번의 의미가 그거예요.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숫자가 약속된 기호인데 걔를 n번 곱했으니 약속대로 a가 되자 라는 약속된 기호입니다. 됐나요? 네. 두 번째,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쌍으로, 세트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가 동시에 날아가고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죠.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루트 3의 제곱. 이게 뭐죠? 3이잖아요. 실제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2, 루트 2 만나면 셋 다 없어지고 3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2번은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곱하면 n제곱근 ab가 된다. 이거는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 있잖아요. 제곱근 할 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2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여기 생략되는 숫자가 이거죠. 2. 두 번 곱하면 2가 되는 숫자. 두 번 곱하면 3이 되는 숫자. 그 약속은 두 번 곱하면 2 곱하기 3, 6이 되는 숫자. 이게 붙여도 되고 찢어도 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얘도 n번 곱하면 a가 되는 숫자 곱하기 얘도 똑같이 n번 곱하면 b가 되는 숫자. 이렇게 되면 같은 거듭제곱일 때는 붙여놓고 그러면 n번 곱하면 a 곱하기 b가 되는 숫자라는 약속된 기호란 뜻이죠. 이게 곱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제 나눗셈도 성립한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부분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4번에 n제곱권 a의 m제곱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는 숫자 루트 3을 루트 5를 3번 곱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두 번 곱해서 5가 되는 숫자 이게 루트 5죠. 걔를 3번 곱합니다. 그러면 두 번 곱해 5가 되는 숫자를 3번 곱해요.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2번을 붙입니다. 똑같은 거듭제곱일 때는 하나의 거듭제곱 모으고 안에 있는 수를 직접 곱해도 상관이 없지요. 위에서 있는 2번 개념이에요. 그래놓고 보니까 두 번 곱하면 5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보니 여기 있는 3이 루트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상황에 따라 반대도 괜찮아요. 이거를 끄집어내서 루트 안에 어떤 미세 세제곱이 있네? 그럼 얘는 끄집어내놓고 한꺼번에 3번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 느낌으로 4번 개념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5번 개념은 3번 곱하면 2번 곱하면 5가 된다. 얘를 위에 있는 규칙대로 보면 3 곱하기 2 한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쓴 대로 보면.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다시.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굳이 묻는다면 이 수의 뜻이 뭐예요? 두 번 곱하면 5가 되는 수. 자, 헷갈리지 않게 얘부터 쓸게요. 얘 뜻이 뭐예요? 이 뜻은 3번 곱하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얘를 만드는 수, 이게 되는 수라는 뜻이죠. 3번 곱하면 루트 5가 되는 숫자예요. 근데 이 루트 5라는 숫자는 다시 또 의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2번 곱하면 5가 되는 수라는 뜻이죠. 그럼 3번 곱하면 얘가 됐는데 얘는 다시 2번 곱하면 5가 된답니다. 그럼 결론은 몇 번 곱하면? 이게 6번이야 5번이야? 헷갈리지? 3과 2를 곱하면 6번인 것 같은데 3과 2를 더하면 5번 아닌가? 그럼 얘는 5번 곱하면 5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게 맞을까? 6번 곱하면 5가 된다는 게 맞을까? 6번 곱하면 5가 되는 수. 이게 맞습니다. 왜죠? 그러면 어떤 수를 3번 곱했어. 이게 어떤 수를 3번 곱하면이에요. 근데 그 수를 다시 2번 더, 이 수를 다시 2번 더 곱합니다. 그럼 총 몇 번이에요? 6번이죠. 이게 맞는 편이에요. 6번 곱하면 5가 되는 숫자. 그래서 얘랑 얘랑을 곱해서 6번 곱하면 5가 되는 숫자. 이렇게 쓰는 표현이 맞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m과 여기는 n을 서로 곱할 수 있다. 됐니? 그럼 이것만 밑에 하나 써놓으세요. 이것만 성립할까요? 아니에요. 얘도 성립합니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m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곱셈이잖아. 그러면 m 곱하기 n을 n 곱하기 m 제곱근 a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근데 이게 일로 넘어올 때 바깥에 있는 m이 앞에 안에 있는 n이 뒤로 왔다.
했을 때 이게 자리 바꾸게 되면 얘가 바깥으로 얘가 안으로 간다는 뜻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랑 얘랑은 상황에 따라 MN의 위치를 바꿔도 되고 곱해도 되고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런 겁니다. 만약 2제곱근 5의 제곱이 있어요. 이 수는 얼마죠? 좀 작은 걸로 할까요? 3의 제곱이 있어요. 이 수는 얼마죠? 3입니다. 3. 근데 내가 여기에 상황에 따라 숫자 너무 크게 하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2를 곱할게요. 2를 곱해요. 얘도 2를 곱해요. 같이 바깥에 2, 안에도 2. 그럼 이 수가 4번 곱하면 3의 4제곱인 숫자가 돼요. 이건 4번 곱하면 그럼 81이 된다는 얘기거든? 4번 곱해 81이 되는 숫자가 누구죠? 3이에요, 3. 같은 숫자라는 얘기죠. 결국은 여기 있는 숫자, 여 위에 있는 거듭제곱 근과 여기 있는 거듭제곱 숫자에 적당히 똑같은 수를 곱해도 그 값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그럼 반대도 되지 않을까? 반대도? 반대는 게 뭐죠? 지금 우리는 곱해 가정을 했잖아요? 반대로 6 거듭 제곱근 4의 8제곱 이렇게 됐으면 6은 2 곱하기 3과 같고 8은 2 곱하기 4랑 같죠. 이런 건 지워도 된다는 뜻이야. 똑같은 거듭제곱 숫자는. 세제곱근 4의 4제곱 이렇게 써도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약분을 시켜도 괜찮고 아니면 적당히 곱해서 좀 더 지수나 거듭제곱근의 숫자를 바꿔놔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같은 배수로 처리하기만 하면. 이런 개념을 익히게 되면 이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는데 이거 풀어봅시다. 필수의 1번 문제. 다음 중 옳은 것만 고르시오. 27의 세제곱근은 3분이다. 맞나요? 27의 세제곱근이면 답이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 나와야 돼. 근데 3분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3 말고도 2개 더 있을 겁니다. 니은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면 4번 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숫자야. 근데 그런 실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틀렸고. 디귿 제곱근 36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니에요? 잠깐만, 디귿 잠깐 보자. 36의 제곱근. 이 말과 앞뒤 순서를 바꿔서 제곱근 36.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6, 아래는 그냥 6이야. 제곱근이란 말은 루트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2번 곱하면이라는 뜻이죠. 그 표현이에요. 제곱근 2번 곱하면. 그럼 제곱근 36은 2번 곱하면 36이 되는 숫자 중에 부호가 양인 숫자를 뜻하는 겁니다. 얘는 답이 1개고 얘는 답이 2개예요. 그럼 디귿은 제곱근 36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아니고 그냥 6이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제곱근 8. 세제곱근 8. 얘는 답이 3개야, 1개야? 1개야, 1개. 2, 1개예요. 아시죠? 리을 A 홀수이면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건 1개이다. 아까 배웠잖아요. 홀수일 때는 실근은 무조건 양이든 이수가 양이든 0이든 음이든 무조건 1개다. 근데 가끔 이제 이런 거 질문하는 친구들 좀 이게 좀 이거를 계산하세요인데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1번. 이건 아까 우리가 배웠던 1번 공식이죠. 4제곱근. 같은 거듭제곱이면 하나로 붙이고 안에 있는 수를 직접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2의 4제곱 이렇게. 지수를 맞춰주는 거죠. 거듭제곱수와. 그럼 여기는 4제곱근 3의 4제곱이죠. 81이니까. 마이너스 4제곱근 2의 4제곱. 그러면 얘랑 같은 수면 없어지고 3 나올 테고. 얘랑 같은 수면 없어지고 2 나올 테고. 정답은 1 이렇게 됩니다. 2번 문제. 세제곱근 5의 5제곱.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세제곱근 5에 저 5가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누기 세제곱근 25는 5의 제곱. 더하기 세제곱근이 요 앞에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세제곱근 2제곱근 6제곱근
64는 6으로 묶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보니까 2가 6번이 64예요. 여기까지. 자, 여기 이제 계산. 똑같은 거듭제곱이면 하나로 모으고 안에 있는 수를 직접 나눈다. 5의 5제곱에서 5의 제곱을 나누면 5의 세제곱이 남고 6제곱근 2의 6제곱. 지워지고 5가 남고 지워지고 2가 남고 정답은 7이 된다. 3번. 세제곱근, 4제곱근, 12제곱근. 이거는 뭐지? 숫자가 안 맞는데? 그렇죠? 아까 배웠던 공식 이거 있었죠? 여기 3에다가 내가 적당히 4를 곱한다면 여기 있는 지수에도 똑같이 4를 곱할 수 있다. 기억하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3, 4, 12 거듭제곱 횟수가 다르다 보니까 이걸 같이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제곱 횟수를 맞추려고 3, 4, 12의 최소 공배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얘는 빠르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귀찮게 여러 번 쓰지 말고 빨리 계산해 본다면 12제곱근 4번 이게 4 곱했죠? 얘 4 곱하니까 x에 8제곱 12제곱근 3 곱했죠? 3 곱하면 6이 아니고 9입니다. 3, 3, 9니까 12제곱근 x에 7제곱 이제 묶어요. 12제곱근 x에 8 근데 같은 밑끼리 곱하면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지수끼리는 덧셈 하는 거죠. 8번, 9번, 7번 총 횟수는 24번. 그럼 얘는 이렇게 되네. 12제곱근 x 12제곱의 제곱 맞나요? 1에 24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12, 여기 루트 이거 바꿔 씁시다. 왜 이렇게 썼죠? 네. 이렇게 써야죠. 얘 12, 루트 12. 그럼 이거 없어지고 안에 있는 숫자 x제곱이 정답이다. 마지막 4번. 4번은 아까 왜 이런 거 했었죠? 여기 있는 거를 이런 거 n제곱근 a, n제곱근 b 얘는 n제곱근 b분의 a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있는 루트는 이게 두 개를 찢어도 상관이 없죠? 찢습니다. 위에는 분자를 찢어, 이거 찢어요. 이렇게 5제곱근 세제곱근 x 분모는 5제곱근 안 써있으면 써야 됩니다. 2제곱근 x 이렇게 찢어 놓는 겁니다. 곱하기 세제곱근 2제곱근 x 분모는 세제곱근 5제곱근 x 2제곱근 5제곱근 x 2제곱근 3제곱근 x 이렇게. 자, 쓰고 나서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얘는 15거듭제곱근 x 얘는 10거듭제곱근 x죠. 얘는 6제곱근 x 15제곱근 x 10제곱근 x 6제곱근 x 이렇게 돼요.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약분 지워지고 이렇게 약분되고 지워지고 똑같은 게 또 나오죠. 이렇게 남은 건 답이 1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요. 실제 3번 문제. 항상 우리가 실수를 배우고 나면 대소비가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혹시 실수의 정의가 뭔지 아나요? 실수가 뭐예요? 응? 실제로 존재하는 수. 실제로 존재하는 수. 그리고 뭐가 되는? 양, 영, 음의 구분이 되는 수.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실수값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 대소, 판단 가능한 숫자. 결론 그러면 허수는 이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허수는 양령, 음의 구분이 없으며 대소 판단할 수 없는 숫자. 그래서 i가 크냐 마이너스 i가 크냐 모른다가 돼요. 모르는 겁니다. i가 커요? 0이 커요? 모르는 겁니다. i가 붙으면 무조건 모르는 겁니다. 대소비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소수 배울 때 복소수의 대소비는 안 배웠잖아. 뭐만 배웠냐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만 배웠어요. 너랑 나랑 같냐 안 같냐만 물어보지 누가 크냐 작냐는 안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는 숫자니까. 이건 다 실수입니다. 3번 곱해 2가 되는 숫자 존재하고요. 4번 곱해 3이 되는 숫자 존재합니다. 6번 곱해 5가 되는 숫자 존재하는데 크기를 모를 뿐이지. 무리수니까. 근데 그래도 헷갈려. 3번 곱해 2가 되는 것 1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작을 것 같고 그러니까 1점 얼마 할 것 같고 4번 곱해 3이 되는 숫자 4번 곱해 1이 되는 숫자보다는 얘가 크겠지. 하지만 4번 곱해서 16이 되는 숫자보다는 작겠지. 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1이고 얘는 2고 그럼 얘는 1점 얼마고 확실한 거는 얘네 셋 다 전부 다 뭐냐면 1점 얼마야. 이 셋은 이것만 봐서는 크기 비교가 못하겠다는 얘기죠. 누가 더 큰지를. 그래서 뭐 하죠? 공통 부분을 만들어서 서로 비교하게 만들려는데 이런 거 공통 부분 만들려면 어디를 맞춰줘야 되죠? 바깥에 거듭 제곱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몇 번 곱했습니까? 라는 횟수를 맞춰주자는 얘기예요. 그럼 얘 3, 4, 6의 최종 배수 12 거듭 제곱근 2의 4제곱 12 거듭 제곱근 3의 3제곱 12 거듭 제곱근 5의 제곱 이렇게 금방 바꿀 수 있겠나요? 그 다음 다시 12 거듭 제곱근 12제곱근 2의 4제곱 16 12제곱근 27 12제곱근 25 이제 비교가 되네요. 똑같이 12번 곱했다는 가정하에 얘는 16, 27, 25 얘가 제일 크네요. 12번 곱해서 27이 되는 게 나머지보다는 당연히 더 크겠지. 얘가 1번 제일 큰 거는 4제곱근 3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은 얘가 2번 6제곱근 5가 그 다음 크고 가장 작은 거는 3제곱근 2가 가장 작다. 아셨죠? 자, 지금 뭐 하시냐면 요 밑에 딸려있는 유제 문제 있죠? 10번엔 유제 문제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요 딸려있는 유제 문제를 지금 빠르게 1-2번 잠깐 볼까요? 루트 81의 4제곱근 중 음수인 것을 A,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B라고 할 때 A, B 값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놔두면 헷갈립니다. 바꿔야죠. 루트 81은 9잖아요. 9의 4제곱근 이면 답이 몇 개요? 실수값 총 근은 4개인데 그 중에 실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9인데 음수인 걸 A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제곱근 9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5의 세제곱근 중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이렇게 표기한다고 그랬죠? 3번 곱해서 마이너스 125가 되는 숫자. 이게 실수의 표현이다. 걔를 B라고 한답니다. B는 3번 곱해서 마이너스 125가 되는 숫자. 자, 음수를 바깥으로 빼내면 된다고 그랬죠? 그냥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마이너스 120는 뭐의 세제곱이에요?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죠? 얘 지워지고 답은 마이너스 5. 얘는 마이너스 2, 4는 놔두고 9는 3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약분이 된다며. 여기 곱하기 1 생략되어 있고 얘는 2 곱하기 2가 된 거니까. 그럼 여기 2 곱하기 하나, 여기 2 곱하기 하나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2 제곱근 3의 1제곱. 얘는 뭐예요, 그냥?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둘을 곱하라는 정답이니까 정답은 5 루트 3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맞죠? 편하게는. 이거를 찢어야 돼. 2 제곱근 2 곱하기 2 제곱근 3 제곱근 3 이렇게 찢어야 돼요. 저는 지금 찢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찢어진 거죠?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A는 2 제곱근 이거 2의 세제곱 아니에요? 아니에요. 2의 세제곱이었다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루트 위에 3이 있는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세제곱근 3 이렇게 된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루트 안에서 이렇게 두 개 곱이 있죠? 그럼 이렇게 반 찢을 수 있죠. 그럼 앞에 거는 2 제곱근 2가 되고 뒷 거는 2, 이건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 루트 얘는 지붕이 두 개죠? 루트 두 개. 바깥에 있는 루트는 2제곱근, 안에 있는 루트는 3제곱근 3 이렇게 돼요. 괜찮죠? 얘는 2제곱근 2 곱하기 6제곱근 3 이렇게 되는 숫자입니다. 괜찮나요? B는 같은 구조로 찢을게요. 빠르게.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2제곱근 3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앞에는 세제곱근 2 곱하기 뒤는 6제곱근 3. C는
세제곱근 3 곱하기 이렇게 찢는데 얘는 루트가 2개니까 바깥에 세제곱근 안에 2제곱근 세제곱근 3 곱하기 6제곱근 2 이렇게 됩니다. 자, 남은 건 이들의 비교인데 아이고 너무 힘드네요. 사실 숫자 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냐면 맞춰요. 숫자 다 틀리잖아. 그치? 얘랑은 좀 비교적 쉽죠. 얘랑 좀 비교적 쉽지 않아? 근데 그래도 얘까지 생각해 보면 너무 제각각이니까 다 2와 6과 3과 6과 3과 6의 최소 배수는 6이죠. 6으로 다 맞춰봅시다. 그럼 앞에 거는 6제곱근 2의 세제곱. 설명 안 해도 괜찮겠죠? 얘는 6제곱근 8, 3, 24. 얘는 6제곱근 2 곱했을 때도 2 곱해야 되죠? 지수에 1 생략돼 있으니까. 그렇죠? 2의 제곱 곱하기 6제곱근 3. 6제곱근 4, 3, 12. 얘는 6제곱근 3의 제곱 곱하기 6제곱근 2. 6제곱근 18. 가장 큰 거는 예, A. 그 다음 C. 그 다음 마지막에 B. 이런 느낌이죠. 근데 얘는 여기서 배운 게 우리가 좀 짧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좀 뒤에 지수 확정을 배우시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좀 이따가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수의 확정으로 합니다. 여기 뭐 쭉 써있죠? 근데 이걸 보면 되긴 하는데 정리해 설명드릴게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설명할 테니까 회장님 잘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처음 보진 않았죠? 중2 때 배운 거죠. 빠르게 써보면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는 덧셈한다. 물론 역산도 가능합니다. 같은 밑끼리 나눗셈하면 얘는 표현이 3개였죠. 만약 m이 n보다 크면 a의 n-n제곱 m과 n이 같으면 1 그러면 밑도 같은데 지수도 같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같은 수에서 같은 수를 나누면 1이 되는 거니까요. 만약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크다면 그때는 a의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크니까 뒤에서 앞을 뺀 거분의 역수. 이런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위에는 너무 쉬우니까 생략하고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분모의 a가 5개 분자 a가 3개 약분 a 제곱분의 1이 남죠. 이 a 제곱분의 1을 계산하는 방식이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크면 뒤에서 앞을 빼는데 이렇게 앞뒤의 크기에서 뒤가 더 크게 되면 답을 맞추기 위해서 분의 1을 올린다. 역수로 처리한다. 이 개념이에요. 중3 때, 중2 때 이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 얘는 a의 mn제곱 혹은 a의 n제곱의 전체 m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지수 2개가 더 있죠. a, b의 전체 m제곱은 a의 m제곱 b의 m제곱 지수 분배라고 배웠었어요. 그럼 b분의 a의 전체 m제곱 얘도 그랬었죠? 지수 분배 분모의 지수 분배되고 분자의 지수 분배되고. 자, 지수법칙 배울 때 이렇게 총 5가지를 배우는데 선생님 칸 그어서 이렇게 선 그려서 이렇게 영역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 앞쪽에 배운 지수법칙 3가지와 뒤에 배운 지수법칙 3가지는 약간 쓰임새가 달라요. 앞에 있는 3개는 언제 쓰는 거냐면 밑이 같을 때 쓰는 지수법칙이에요. 잘 보시면 다 밑이 똑같죠. 같은 밑을 쓰면 그러면 여기는 3개 중에 하나를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뒤는 밑이 다릅니다. 근데 이런 밑이 다르다고 해서 또 이걸 또 계산을 이상하게 하면 안 되죠. 얘랑 밑이 다른 게 아니잖아. 이걸 2로 바꿀 수 있잖아. 2의 제곱으로. 2의 제곱에 4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밑이 아니고 같은 밑이고 뭐 이런 거예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이건 다른 밑이잖아. 막수 둘을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럴 때는 안 되면 밑은 놔두고 지수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밑이 틀리면 밑끼리 계산이 안 되니까 밑은 그냥 곱하고 지수를 한꺼번에 처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이죠. 얘는
지수를 갖게 만들 수 있을 때 쓰는 지수 법칙이에요. 보통 이런 거 언제 많이 쓰냐면 2의 8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 굉장히 숫자 크죠? 몇 자리 자연수입니까? 할 때 중2 때 많이 했던 거예요. 2의 8제곱 곱하기 5의 8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을 찢어놓고 얘는 2하고 5가 총 8번 곱해지니까 12 8번 25. 그럼 이 숫자는 앞에 2, 5 붙고 0이 몇 개 붙어요? 8개. 총 10자리 자연수. 이렇게 풀 때 이 규칙, 이 규칙을 많이 쓰는 거겠죠. 근데 이 지수 법칙은 상당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지수 법칙을 아니까 여러분이 단한식과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이 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법칙이거든. 근데 이 지수 법칙 배울 때 책에 잘 보면 여러분 신경 안 쓰고 배웠지만 정말 중요한 단서가 달려 있어요. m과 n은 자연수라는 말이 달려 있습니다. 책 찾아보면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는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그런 거니까. 당연히 지수는 자연수 아니야? 횟수잖아. A의 제곱, A를 2번 곱합니다라는 횟수 아니야. 당연하지 뭘 왜 고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규칙 자체도 거기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경을 안 썼어도 될 부분인데 이제부터는 신경을 써야 돼요. 뭐를 신경 써야 되냐면 지수가 자연수가 아닐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그 얘기는 앞으로 지수에 자연수가 오잖아? 그럼 이 지수는 횟수 혹은 개수로 정의할 수 있었는데 이제 지수에 자연수가 아닌 수가 와요. 이런 것들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온다거나 그럼 이제부터는 지수는 횟수나 개수로 정의할 수는 없는 거야. A의 2분의 1 제곱은 A를 그럼 반만 곱해? 이렇게 돼? 이래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횟수로 정의할 수 없어. 지수 자체가 하나의 수로 인정받는 겁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개수랑 횟수로 정의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수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할 게 지수의 확장인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아까 말했던 저 지수 법칙, 중요한 지수 법칙의 정의 자체가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그 법칙이에요. 근데 그 지수가 꼭 자연수만 쓰기는 좀 그래. 혹시 지수를 자연수보다 큰 범위가 누가 있죠? 자연수를 포함하는 가장 큰 범위, 좀 앞에 있는 범위. 정수죠. 지수가 자연수만 쓰다가 내가 정수로 확장하고 싶은 거야. 좀 더 넓은 범위로 놀러 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정수로 가려면 자연수가 아닌 수를 다뤄야 되잖아. 정수 중에. 그게 누구예요? 0과 음의 정수, 마이너스 자연수예요. 그래서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해서 넘어가다 보면 이만큼이 추가된 겁니다. 추가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저 규칙을 배운 적은 없다는 얘기야. 지수가 0이 오거나 마이너스 1은 지수는 배운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3의 0제곱 이런 거 배운 적 없어.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규칙으로 적용이 가능하긴 해. 얘는 언제 나오는 숫자냐면 3의 제곱 나누기 3의 제곱하면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지수를 순서대로 뺄셈 한다라고 하면 3의 0제곱이 나와요. 근데 같은 수끼리 나누면 얼마라고 배웠냐면 1이라고 배웠거든. 별로 어렵지 않네? 지수 0 추가해도 그냥 답 1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야. 밑 위에 지수 0 있으면 답은 1. 왜? 같은 수로 나눈 거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온 거죠? 얘는 3의 3-5 3의 세제곱 나누기 3의 5제곱. 중학교 때는 뒤에 있는 지수가 크면 걔를 뒤에서 앞을 뺀 숫자 2의 역수. 지수의 음수가 나오면 밑이 3인데 3의 제곱에 지수의 음이 나왔다는 얘기는 역수를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산법은 알아냈어. 지수의 음이나 0이 나오게 되면 계산법은 알아낸 거다. 잘 봐. 그래서 앞으로 정의 이렇게 해요.
a의 0제곱을 앞으로 1이라 쓰고 a의 마이너스 자연수 제곱은 a의 자연수 제곱의 역수 형태로 씁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있는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된다 하더라도 계산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 지수 법칙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니? 결론은 지수가 확장이 돼도 하고 싶은 행동이 뭐냐면 지수 법칙이라는 중요한 공식은 계속 쓰겠다는 얘기야. 계속 쓰고 싶다는 얘기야.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수 확장됐네? 하지만 이런 것도 추가된 지수가 있다 하더라도 추가된 지수의 종류에 따라 내가 계산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 쓰면 될 것 같은데?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렇다면 3의 0제곱은 1이라며 2의 0제곱은 1이라며 마이너스 2의 0제곱은 1이라며 1의 0제곱은 1이라며 그럼 0의 0제곱은 1이야? 이상하잖아. 그렇지? 이상하잖아. 말 그대로 0의 0제곱 말도 안 되지만 0의 0제곱 처리한다면 0의 세제곱 나누기 0의 세제곱이 0의 0제곱이에요. 0의 세제곱은 0 아니야? 0의 세제곱 0이잖아. 0의 세제곱 못 나누지. 이 답은 없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정의한 대로 보면 이건 답이 1이 나와야 되는 건데? 안 맞네? 이런 것도 그래. 0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럼 이 규칙대로 본다면 0의 마이너스 자연수 제곱일 때는 0의 자연수 제곱의 역수가 된다. 그럼 결론 0분의 1인데 0분의 1은 존재하지 않는 숫자네. 뭐야? 이야, 이 큰일 났네? 지수가 자연수 정수로 사실은 지수가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동안은 너무 자연수라는 좁은 동네만 살았던 거야. 계속 중학교 내내.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야, 나 좀 더 넓은 세상에 살고 싶어. 나 말고 좀 더 큰 범위인 정수 동네 가서 같이 놀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래, 알겠어. 너 그동안 고생했어. 근데 문제는 여기에 새로운 지수가 추가되니 우리가 그 추가된 연습법의 그 계산법을 익혀서 가자. 까지는 좋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미시 0인 경우는 이 계산법을 적용할 수 없다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수에 0이나 만약 자연수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는 수가 존재해요. 그 문제가 발생하는 수가 뭐였냐면 미시 0일 때입니다. 따라서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되게 되면 이제는 미시 양보해주는 거예요. 사실 몰랐지만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A, B는 실수범위예요. 양도 되고 0도 되고 음도 되고 다 된 겁니다. 근데 이거 왜 중학교 때 안 써주냐면 니네 지수법칙 중2 때 배우잖아. 근데 중2는 실수를 다 배우지 않거든요. 유리수만 배우잖아. 무리수를 안 배웠어. 그러니까 이걸 말해주기가 곤란한 거야. 안 가르치는 숫자인데 뭐를 어떻게 설명해줘. 그러니까 지수가 자연수면 지수가 자연수기만 하면 니네가 알고 있는 수는 다 쓸 수 있어. 그러니 따로 얘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중학교 때 배운 지수법칙은 지수가 자연수기 때문에 미시 실수까지 마음대로 확장해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수가 자연수 정수를 확장하는 순간부터는 뭐 하나 인간 세상 다 그렇잖아. 내가 뭐 하나를 가지려고 해. 그러면 반대로 그만큼 뭔가 양보해야 돼. 원래 인간이 그렇다. 해담아? 네가 한 손에는 소시지를 들었어. 한 손에는 빵을 들고 있어. 내 옆에 아이스크림 있네?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둘 중 하나 내려놔야 돼. 아무거나. 빵이든 소시지든 먹고 이거 아이스크림을 대체할 뭔가를 내려놓고 이걸 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가지면 뭐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 게 인간 세상이야. 철학인가? 수학이 아니고 우리 지금 철학을 배우는 건가?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되면 누가 양보하는 거냐면 미시 양보예요. 어떻게? 0은 못 갖는 거야지. 0을 갖는 순간부터 이 개념이 아까 여기 썼던 이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0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0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it은 0 아닌 모든 실수로 축소가 되는 거야. 따라서 지수의 확장은 뒤에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지수의 확장 그리고 미세 축소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아셨죠? 중요한 표현이다. 지수의 확장 그리고 미세 축소
이게 원래는 정확한 명칭이야. 정확하나 말하면 안 되죠. 그냥 내용이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밑은 영어 쓰지 않게 한다면 이런 식의 계산법을 통하면 지수 법칙은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이제. 좋았어. 괜찮았어. 한참 잘 놀았어. 근데 이제 지수가 욕심 남은 김에 정수 동네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유리수 동네도 있대. 정수를 포함하는 더 큰 동네가 있대. 유리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왕 간 거. 더 놀러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유리수로 가려면 지수에 뭐를 또 확장시켜야 되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지수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이거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근데 정수와 유리수를 다르게 말하면 소수나 또는 분수로만 표현되는 숫자예요. 예를 들어 뭐 0.2 이런 거, 3.15, 7분의 3 이런 거 있죠. 소수나 분수 말고는 표현이 안 되는 숫자. 이런 게 중2 때 배웠던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놀던 이제 지수가 이쪽으로 확장하는 거지. 나 이리 갈래. 나 여기서 놀래. 좋아. 다 좋은데 미안한데 이만큼 지수가 추가로 생기네? 이게 추가분이에요. 없던 지수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만큼에. 결론 지수에 흔히 말하는 분수가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지수에 분수꼴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건 배운 적이 없잖아. 아까 말한 A의 2분의 1제곱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2분의 1번 곱해? 그때부터 횟수로 정의 안 된다고 그랬죠. 이런 걸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계산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많이 하냐면 A의 지수에 만약 이렇게 분수가 온다면 이 분수는 이건 정의로 계산하기, 그러니까 증명하기 좀 복잡하니까 바로 쓸게요. 바깥에 있는 게 거듭제곱 근이 되고 위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게 루트 바깥에, 밑에 있는 게 루트 바깥에, 위에 있는 거는 루트 안에 지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듭제곱근 처리된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이렇게 하는 계산법만 알면 그다음부터는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A의 2분의 1제곱 어떻게 쓰자고? 2제곱근 A의 1제곱 루트 A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지수에 2분의 1 있으면 얘는 루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의 4분의 7제곱 무슨 말이죠? 4제곱근 A의 7제곱 이렇게 쓰자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또. 얘도 그랬잖아. 갑자기 어떤 지수가 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계산법은 익혔는데 적용이 안 되는 밑이 있더라는 얘기지. 그럼 혹시 얘는 그런 거 없나? 새로운 지수를 만들었는데 혹시 어떤 특정한 밑을 취했을 때 답이 안 맞는 게 혹시 있나? 를 하다 보니까 있더란 얘기야, 얘도. 세상만사 아까 했잖아. 지수 확장되면 어쨌든 밑이 원래 쓰던 밑 중에 안 되는 게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1을 3번 곱해. 걔를 3분의 2제곱해. 그럼 만약 우리가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얘를 바로 곱할 수 있지. 근데 지수법칙 적용하지 않고 원래대로 푼다면 이거 먼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양의 음이야. 음이지. 음을 거듭제곱했으니 일단 계산법 모르겠지만 직관적으로 답이 음일 거라고 예상은 되지. 이거 답이 음이 아닐까? 근데 만약 지수법칙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죠. 지수법칙상 얘랑 그냥 곱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 그럼 약분되고 2가 남네? 2 하면 4인데? 답이 음일 거라 예상했자가 답이 4라는 양으로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지수법칙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지수의 분수가 나왔을 때는 지수법칙을 함부로 적용할 수 없는 예가 있는데 그 예가 뭐예요? 밑이 음일 때입니다. 양음이 바뀌는 걸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수의 분수꼴이 나왔을 때는 다시 지수가 이제 밑한테 또 부탁하는 거예요. 야, 미안한데 나 이왕 노는 김에 유리수 범위까지 지수가 놀러 가고 싶은데 네가 양보해줘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는 밑이 영아닌 실수라는 얘기는 양수 아니면 음수를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지수의 분수를 취하게 되면 밑이 음인 경우는 답이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밑한테 부탁해. 미안한데 너 밑 음도 버려줘. 밑이 뭐만 되죠 그래서? 양수만 됩니다.
양수만. 됐니? 그 다음 숫자는 뭐예요? 유리수를 포함한 더 큰 범위 숫자. 실수예요. 그럼 이게 당연히 지수에 무리수를 끼우고 오겠죠? 얘가 추가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대단할 게 없는 게 지수가 만약 유리수에서 실수로 확장되죠? 하지만 얘가 이제 지수 얘가 추가되겠지만 하지만 밑은 그대로 양수입니다. 이유는 이제 가질 수 있는 게 양밖에 없어. 근데 양도 버리려면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얘기잖아. 실수의 종류는 양, 영, 인데 지수 자연수 정수 확장될 때 0을 버렸고 정수에서 유리수 확장될 때 음을 버렸어. 그럼 더 이상 버릴 게 없잖아. 그러니까 구조상 유리수나 실수나 결론은 밑이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라는 조건이 달리는 겁니다. 아셨나요? 일단 새로운 계산법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 확장됨에 따라 밑이 축소되는 그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빠르게 표로 정리해드리면 이래요.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유리수나 실수 범위로 확장한다는 얘기는 지수의 무리수인 루트가 나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 확장됐을 때 밑이 양보하는 거야. 원래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밑은 실수 전범위였는데 뭐가 아닌? 밑이 0이 아닌 실수. 지수가 정수 확장하면 밑은 0이 아닌 실수. 만약 지수가 유리수나 실수 범위까지 확장되게 되면 밑은 그때부터는 양수인 실수. 경우는 양수만 쓴다는 얘기예요. 지수를 확장하면서까지 밑을 축소하면서까지 얻고 싶은 결론이 뭐예요? 지수 법칙 쓰겠다는 얘기야. 이 말이에요. 지수 법칙을 끝까지 쓰겠다. 밑을 줄여가면서까지, 지수를 넓혀가면서까지 나는 끝끝내 지수 법칙은 잘 적용시키겠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갑니다. 여기 문제. 이거 하고 나니까 다 보죠. 잠깐 앞으로 갈게요.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딴 거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아까 우리가 저거 풀 때 막 위아래 막 루트 쪼개면서 막 위아래 약분식 그랬죠? 학교 시험에 이런 계산 문제 나옵니다, 가끔. 네. 나오면 보세요. 아까랑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했던 거 A의 3분의 2제곱 이거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세제곱근 A의 제곱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분모가 바깥으로 분자는 루트 안으로 들어오기로 됐지? 그럼 반대로 해볼까? 이렇게 돼 있으면 루트를 벗길 수 있는 거야. 루트를 벗기면서 바깥에 있는 게 분모 안에 있는 게 분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보세요. 밑은 다 뭐예요? 밑. 여기는 써요. 밑은. 다 X예요. 다 X가 밑이잖아. 그럼 위에 있는 것부터 보자. 위에 있는 거. 얘는 5, 3, 15지. 이거 아직 모르니까. 한 번만 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분자죠, 지금? 처음에 있는 분자. 근데 안에 있는 것부터 처리해보세요. 안에 있는 거. 얘는 놔두고. 이거는 위에 지수에 1 생략돼 있죠. 그럼 아까 배운 대로 거듭 제곱은 루트 안 씌우면서 간단히 표현하는 분수 처리 방법은 바깥의 거 분의 안의 거 이렇게 되죠. 괜찮니? 그럼 얘도 그렇지 않나요? 얘도 x를 쓰고 바깥의 거 분의 안의 거 여기 3 곱하고 얘 3 곱하면 x에 15제곱분의 1 이거 이제 다 알 것 같아 느낌상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빠르게 루트를 지워내는 방식은 루트 2개 앞에 있는 이 거듭제곱 숫자는 곱한 게 분모가 되고 x 위에 있는 지수가 분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빨리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제 갑니다. 이제 계산. 이제 빠르게 할게요. 여기는 3호 15제곱분의 x 위에 있는 지수 1. 여기다 x 위에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지수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냐? 이제 그거는 빨리 갈게요. 얘는 2 써있고 얘도 2 써있고 이거는 2 써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지수는 10분의 1. 그 다음 지수는 6분의 1.
그 다음 지수는 15분의 1, 그 다음 지수는 10분의 1, 그 다음 지수는 6분의 1이야. 근데 분자값은 지수법칙상 분자값은 곱의 개념이고 분모값은 나눗셈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수법칙상 수끼리 곱했다는 얘기는 지수끼리는 덧셈했다는 뜻이야. 분자는 지수가 덧셈이 되고 분모로 내려왔네? 내려왔다는 얘기는 나눗셈이라는 뜻이고 같은 밑을 나누면 지수는 뺄셈 되는 거니까 밑에 있는 분모에 붙는 10분의 1은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면서 x의 0제곱 위에 보면 아마 x가 0이 아닐 거라고 돼 있을 거예요.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적이 좀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거, 어차피 3번은 뒤에 대수비교하면 되니까. 자, 이런 것도 그래요. 아까처럼 그런 방식도 있죠. 루트를 씌우는 방식도 있는데 루트를 씌우지 않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낫다 말하긴 그렇지만 표현법이 이럴 수도 있어요. 2의 3분의 1제곱 바꿔 쓸 수 있어요. 쟤는 3의 4분의 1제곱 바꿔 쓸 수 있어요. 5의 6분의 1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됐니? 근데 이거 맞지? 1보다 2가 크고 3이 크지? 여기다 제곱시켜봐. 1, 4, 9. 여전히 이쪽이 크죠? 이 방향대로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잖아. 양수일 때를 거듭 제곱하면 부동호 방향은 반대로 바뀌지 않죠.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체 12제곱 합니다. 그럼 여기 12제곱, 2의 4제곱, 여기 12제곱, 3의 3제곱, 여기 12제곱, 5의 제곱. 이 답은 16, 이 답은 27, 이 답은 25. 얘가 제일 크네. 그럼 제곱해서 이 답이 제일 크다는 뜻은 제곱하기 전에도 얘가 제일 크다는 뜻이죠. 1번. 그 다음 얘 2번. 얘가 3번.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이런 방식도 있게 되는 겁니다. 배움이 좀 늘어나면 표현법 자체가 여러 가지로 다양해진다라는 거죠. 이제 일로 넘어가서 이것도 연산 문제인데 시간상 다 못 해드리고 그냥 몇 가지 간단한 예만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거 잠깐 보세요. 2번. 근데 앞으로는 지수를 보자면 밑을 보세요. 밑이 양수지. 밑이 양수죠. 지수 법칙이 지수가 양이든 음이든 유리수든 정수든 실수든 관계없이 밑이 양수이기만 하면 지수 법칙은 끝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여기 썼던 숫자 여기. 밑이 양수이기만 하면 지수는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지수 법칙을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할 때 밑의 크기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밑이 다 양수네? 그럼 지수 법칙 적용되는구나. 3분의 5에 얘랑 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음이든 양이든 분수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적용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얘는 27분의 125는 조금 요령껏 바꿔봅시다. 3분의 5의 세제곱 아닐까요? 그렇잖아. 그 위에 뭐가 붙었어요? 3분의 2제곱 붙었네요. 그럼 얘는 3분의 5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얘랑 약분되잖아요. 3분의 5에 지수법 적용이 되니까 제곱. 같은 밑끼리 곱했는데 양수네? 지수법 적용이 되는 거예요. 3분의 5에 밑을 하나 두고 지수를 덧셈한다. 0제곱. 답은 1이다. 이렇게 돼. 3번은 이것도 3번은 잘 봐. 얘 4, 얘 2, 얘 32 공통점이 뭐예요? 밑을 2로 바꿀 수 있다. 밑을 다 2로 통일할 수 있다. 이왕이면 밑을 같이 만드는 게 지수가 유리해지니까 그럼 2라고 써 크게. 저는 아직 헷갈리는데 좀 헷갈리지만 처음 얘부터 보세요. 얘는 2의 제곱이죠. 그럼 배운 대로 3분의 2제곱 이렇게 쓰는 거 아닐까요? 맞지? 이렇게 된 거네요. 3의 2의 제곱 2의 바깥에 때문에 안 했고 3분의 2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거 보자. 두 번째 거 세제곱근 4제곱근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3, 4 12분의 1 맞니? 밑은 2인데 12분의 1인데 이 사이 뭐가 생략돼 있죠? 곱셈이 생략돼 있잖아. 그럼 같은 밑인 2를 곱하다 보면 지수는
덧셈이 되겠죠. 얘도 곱했네? 덧셈이에요. 얘는 2의 5제곱 바깥에 거 안에 거 4분의 5 통분 12로 통분 얘는 8 1 15 2에 12분의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24 약분하면 2의 제곱 정답은 4 이렇게 된다는 얘기. 루트까지 끼고 이걸 루트로 끼고 해서는 굉장히 귀찮았잖아. 막 루트 써야 되고 근데 이게 지수를 분수로 바꿨더니 좀 할만한 그런 형태가 돼요. 무리수라도 겁내지 마세요. 밑이 다 뭐죠? 양수래요. 지수 법칙은 몽창 다 적용됩니다. 뭐 유리수든 무리수든 음이 나든 음이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분모 5, 분자 3. 지수는 분배. 곱이나 나눗셈일 때는 지수 분배된다고 배웠잖아. 분배 2, 분배 2 마이너스 루트 12니까 3루트 2루트 3.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곱하기 9는 3의 제곱이잖아. 3의 제곱에 루트 3제곱. 무슨 루트란도 어떻게 하죠? 밑이 양수면 이게 루트든 양이든 의미든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냥 지수 법칙이에요. 곱하는 겁니다. 3의 2루트 3. 근데 얘는 이렇게 분자로 올라가죠. 곱셈이니까. 그럼 분모는 5의 제곱. 분자는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덧셈한다. 없어진다. 25분의 9. 이거 약분하는 거 아니지, 그치? 조심해야 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25분의 9. 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연산 문제는 해보도록 하시고, 이것도 아예 안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얼른 하나만 해봅시다. 아, 위에 조건이 있어? 위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간단히 하라는 거야? 아니면 뭐 위 보고 하라는 거야? 간단히 하는 거야? 네, 간단히. 이거는 여러분이 배웠던 곱셈 공식 뭐에 관련된 거냐면, 이런 거 기억하실까요?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거 뭐라고 했죠? 그죠? a세제곱 플러스 그거야, 그거.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a의 3분의 1제곱을 x라고 둬보자.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y라고 둬봅시다. 그리고 치환한 거죠. 식을 다 있습니다. x 플러스 y라고 써지고 얘는 뭐예요? 이거 제곱한 거 아닐까요? 요거 제곱하면 지수 분배되면서 3분의 2제곱 x제곱 x제곱 이건 뭐니? 일단 마이너스 붙었는데 얘는 x고 얘는 y 아니에요? 얘는 요거 제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곱하면 지수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3분의 2 얘는 y의 제곱 괜찮죠? 플러스 y의 제곱 곱셈 공식이잖아 이거. x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네. 이제 집어넣어요. x가 a의 3분의 1제곱 그거의 세제곱 플러스 y는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거기에 세제곱. 지수법칙 문제 돼 있을 거든. a, b가 아마 양일가로 써져 있을 겁니다. 그럼 지수법칙 곱한다 a의 1제곱 1은 생략합시다. 플러스 곱한다 b의 마이너스 1제곱. 답은 a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써도 되는데 b분의 ab 플러스 1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거 같겠죠.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 이것도 곱셈 공식이죠. 저기 한번 굳이 설명한다면 x의 2분의 1제곱을 내가 a라고 치환했어. 그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b로 치환하기는 좀 아깝지 않아? 좀 아깝지 않아요? 왜? 얘랑 무슨 관계야? 모르겠지 지금은. 봐. a의 아까 말한 3의 제곱 얘는 뭐예요? 9지.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아까 배웠잖아? 이거 처리하는 방식. 3의 제곱에 지수의 음이 붙으면 마이너스가 아니고 역수가 된다. 두 수의 관계. 같은 밑인데 지수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네? 그럼 두 수의 관계는 역수. 맞니? 야, 딱 그거 아니야?
같은 및 x를 취했는데 지수가 절대값인 것 같은데 부호가 반대네? 아, 얘 역수구나. 그럼 얘를 이제 b로 두는 거 너무 아깝다는 얘기예요. a분의 1, 이게 좋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이 식을 뭐 한 거예요? 제곱한 것이고, 이걸 구했으면 얘는 다시 제곱하면 되고, 얘는 이거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이에요. 곱셈공식 쓰면 돼요. 저런 형태로 곱셈공식.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또 다음 시간에 질문하세요. 다 풀어드릴 테니까, 안 되는 거는. 여기는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어렵진 않아요. 근데 워낙 유명해서 풀어드리는데 2번 풀면 1번 되니까 2번 풀어드릴게요. 내가 아는 거라고는 이거예요. 주어진 조건이 A 위에 지수가 2x가 붙으면 이 문자 대신에 5라는 숫자를 대체해 쓸 수 있답니다. 근데 여기는 2번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모양이 아니잖아. 어떻게 되는 거지? x제곱과 2x제곱은 다른 거고 분자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 쪼개야 되나? 그러면 이거? 3x제곱을 a의 2x제곱 곱하기 a의 x제곱 뭐 좋아. 그럼 얘는 5의 ax제곱? 뭐 이런 건가? 나쁘진 않은데 뒤가 이제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를 써먹어야 되거든. 어쨌든 분수의 성질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b분의 a는 bc분의 ac랑 같다.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그 값은 변함이 없죠. 여기다 뭐 곱하냐면 a의 x제곱. 여기도 이렇게 곱해요. 그럼 분수의 값은 안 달라지는데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는 덧셈한다. x 더하기 x, 2x.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한다.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a x제곱. 지수를 덧셈하면 0제곱? 아, 그리고 보니까 이 a 0제곱 얼마예요? 1? 이거 왜 1 나왔지? 아, 얘네들이 역수구나. 역수끼리 곱하면 정의가 1이잖아요. 이렇게 분배합니다. a의 4x제곱이죠. 3x 더하기 x니까. a의 마이너스 2x제곱. 약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얘는 5인 걸 알고 얘는 뭐라 써야 돼요? a의 4x제곱은 a의 2x제곱에 제곱 이렇게 쓰시면 괜찮겠네요. 그럼 지수법칙 4x가 되니까. 이렇게 왜 바꿨냐면 이 값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5라는 거를. 그럼 앞에 있는 수는 5의 제곱 25네요. 얘는 뭔가요? a의 2x제곱에 지수 음수 붙었다는 얘기는 역수죠. 이게 5니까 5분의 1. 분모는 6이죠. 이렇게. 이걸 계산 편하게 하려면 분모 분자에 각각 5를 곱하죠. 얘를 집어야 되니까. 30분의 5 곱하면 125 플러스 1. 126. 약분 얼마인가요? 이거 6으로 약분하면 5분의 21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은 못하겠는 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게 이상해. 근데 또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말장난처럼 보여도 워낙 유명하니까 안 나와도 안 이상해. 너무 뻔하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빼요. 에이 너무 뻔한데 애들 다 했겠지? 근데 웬만하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식을 전체 봅니다. 148의 x 148을 도대체 몇 번 곱하면 8이 되는 거야? 이거를 횟수로 정의할 수 있나요? 못하지. 148을 한 번 곱해도 148이야. 두 번 곱하면 더 커질 테고 이건 횟수로 정의되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로그라고 해서 숫자가 무리수로 정의됩니다. 다시. 횟수가 아니네. 하나의 수로 봐야 되잖아요. 저 x를. 저 y를 수로. 그래 좋아. 그것까지 좋아. 근데 이건 뭐야? x분의 3은 어디서 3, 4는 모르겠지만 x분의는 어디서 온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x의 역수인데? 아 역수. 미친 짓 하는 거죠 이제? 이건가? 역수니까? 지수에 음수가 붙어야 원래 수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역수를 취하려면 지수에 음이 붙어야 돼. 지수가 역수가 됐다고 해서 수가 역수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전혀 규칙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꼴을 어쨌든 구하라는 값이 핵심이라 여기 억지로 끌어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등식이거든.
그리고 잘 보니까 밑이 모두 양수야. 지수 법칙은 아무거나 지수를 갖다 때려 박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다 뭐 하죠? x분의 1 거듭제곱 하는 거예요. 좌변에 x분의 1 거듭제곱하면 수조가 뭘로 바뀌죠? 148에 x분의 1 제곱하면 이 x와 x분의 약분되지? 곱셈이 되니까 지수법칙상 148이 남아요. 148 1제곱인데 1은 생략. 여기는 8의 x분의 1이죠. 근데 이 8이 뭐죠? 2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얘랑 이 지수끼리 곱해지기 때문에 밑은 2가 써지고 3 곱하기 x분의 1, x분의 3. 아이고 그러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 저렇게 만든 거네. 그럼 여기도 37의 y제곱이 16 뭐 해야 되겠죠? 16을 2의 4제곱 바꾼 다음에 y분의 1제곱 양변을 y분의 1 거듭제곱하는 거예요. y분의 1 곱하는 게 아니고 y분의 1 거듭제곱 지수 분배 여기 분배 여기 분배 하면 좌변 37 우변은 2의 y분의 4제곱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좋아요. 됐어요. 남은 건 지수를 만들었어. 근데 내가 원하는 저 값은 여기 있는 지수, 여기 있는 지수인데 이걸 빼게 만들어야 되네? 지수를 빼게 만들려면 같은 및 이끼리 뭐 하셔야 돼요? 나눠야죠. 그렇게 배우지 않나요?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지수는 뺄셈 되는 거죠. 지수를 빼게 만들려면 같은 밑끼리 나눠야 돼. 그리고 밑이 같네, 2라고. 그럼 좌변, 148을 37로 나누죠? 그러면 양변을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시는 거니까. 이거 나누면 얼마예요? 4. 근데 4는 뭐예요? 2의 제곱. 왜 굳이? 밑이 2니까. 맞춰주려고. 얘는 같은 밑끼리 나누면 밑을 한번 써야 돼요. 이거 생략하면 안 됩니다. 지수끼리 뺄셈 한다. x분의 3 빼기 y분의 4라고 써집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이 답이에요. 이게 얼마입니까? 같은 밑이잖아요. 얘기했지 당연히. 따라서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는 2입니다가 이 문제 정답이고요. 자 이제 2번 갑니다. 1번이 확장해요. 2번 2의 x제곱 3의 y제곱 6의 z제곱인데 아까랑 다른 게 아까는 지수가 복잡해도 그게 얼마인지 값을 알았죠?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양변의 역수만큼 거듭제곱하면 x는 x분의 y는 y분의가 되는데 얘랑 얘랑 같은 건 알겠고 얘랑 얘랑 같은 건 알겠는데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걸 이렇게 두면 저걸 만들 수 없어요. 아, x분의 1제곱 할까? 그럼 얘는 2가 됐죠. 근데 얘는 이렇게 돼요. 이걸 여기 찾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끼리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지. 문자 자체가 2개씩, 3개씩 튀어나오면 복잡한 문자를 붙이는 순간부터는 식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 같은 건 알겠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얘네 힌트를 받는 거예요. 얘는 숫자가 있었는데? 얼마다? 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얘는 숫자가 없네? 그래서 만들어요. 뭐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셋 다 똑같은 값일 거 아니야. K라고 둡시다. 그 K는 상수겠죠. K라고 두자. 그리고 아까랑 똑같은 짓을 해요. 1번식은 양변의 x분의 1제곱. 그럼 좌변에 있는 x는 지워지고 우변에 K 위에 지수가 x분의 1이 붙겠죠. 마찬가지예요. 2번식은 양변의 y분의 1제곱. 3 남고 K 위에 지수의 y분의 1. 맨 밑에 z분의 1제곱. 그럼 z 곱하기 z분의 1 지수 1로 생략되고 6. K의 z분의 1제곱. 이렇게 써집니다. 됐니? 그리고 이제 지수를 봐야 돼요. 아, 만들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딱 좋아. 근데 얘네는 더했네. 얘는 뺐네. 지수가 덧셈 된다는 얘기는 얘네들끼리는 곱하라는 얘기예요. 지수가 뺄셈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다시 나누라는 뜻이야. 그럼 한꺼번에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요 위에는 1번 얘부터 먼저 해봅시다. 얘네 둘이 1번. 어떻게 하라고요? 곱하라고요. 좌변 좌변끼리, 우변 우변끼리. 2, 3은 6. K의 x분의 1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 된다. 이렇게 써진다. 그리고 밑에 거 6은 K의 z분의 1제곱.
뺄셈 하려면 요렇게 나누자. 그럼 우변은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는 순서대로 위에 있는 지수에서 아래에 있는 지수를 뺍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요. 이 모양이. 6을 6으로 나눴네? 1입니다. 됐니? 선생님, 제가 아까 분명히 이걸 배웠는데 어떤 수에 몇 제곱했는데 1이 나오려면 요 수는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2의 0제곱 1, 3의 0제곱 1, 5의 0제곱 1. 아, 이 지수가 0 되면 답이 1이구나. 이 생각은 답은 맞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은 거야. 왜 깔끔하지 않을까? 답은 맞아. 이게 답이 0이야. 깔끔하지 않아. 근데 뭐가 안 깔끔해? 뭐가 약간 찜찜해. 뭔가 찜찜해. 뭐가 찜찜한 거예요? 답은 맞으나 뭔가 찜찜해. 만약 K가 1이라면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은 모든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이잖아, 지수가. 1 위에 1의 제곱이었든 1의 0제곱이었든 1의 마이너스 2제곱이었든 답은 계속 1이거든요. 그러면 이 값을 구하라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모든 실수가 답인데. 이상해? 그러고 보니까 이상한데? 그럼 느낌상 K는 1이 아닌 거니까 그냥 묻어갈까? 그래서 이걸 봐야 돼요. 저런 게 괜히 써져 있는 게 아니거든. X, Y, Z가 0이 아니다?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X, Y, Z가 0이라는 뜻은 셋 다 0이 아니라는 뜻인데 0이 될 수 없죠. 왜? 품에 있는 값이니까 0이 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맞아. 맞는데 우리는 이게 K값이 1이 아님을 밝히는 과정에 얘가 필요한 거예요. 분모에 0이니까 안 되지 않나요? 이게 아니고 K가 1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값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디서? 여기 있어. 봐라. X가 0이 아니야. X가 0이어야만 K가 얼마가 되죠?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X가 0이 아니면 절대 이 K는 1이 될 수가 없겠네. 그렇지? Y가 0이 아니므로 3의 0제곱이 아니라면 3은 위에 0만 붙지 않는다면 절대 얘가 1이 될 리가 없을 거니까. 얘가 0이 아니라면 얘가 1이 아닐 테니까. 근데 X, Y, Z가 0이 아니라고 쓰니 결과는 이건 아니고 K는 1이 아니구나. 그럼 K가 1이 아니니까 1이 아닌 수에 몇 제곱해야 1이 됩니까? 결국은 0제곱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답 맞추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저런 거 왜 붙었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우? 뒤질라고. 건방져 졌어, 아주 요즘에. 아주 예전에는 그냥 3분이면 돼. 그러면 네, 그러세요, 쌤 이러더니 요즘은 아우. 야, 뭐 건방 어디 학원 다니니? 건방만 따로 가르치는 학원 있나 봐. 좋아졌어, 아주. 건방 1등급. 좋아. 감사대. 자, 어느 함수의 수면에서 빛의 세기를 I0, 수심을 D라고 해서 빛 세기를 I-D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수학적 관계, 이게 정확하면 수학적 식은 아니겠죠. 과학적 식인데 이걸 여러분이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렇게 알려졌다. 저는 3인 등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니까 써먹기만 하면 돼. 우린 과학 시간 아니잖아? 성립한답니다. 단, 이런 조건이 추가됐을 때 빛의 세기는 몇 배입니까? 자, 이런 것부터 문제의 핵심은 이해돼요. A는 B의 몇 배입니까? 이거 할 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지만 6은 2의 몇 배입니까? 몇 배예요? 3배지?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지 근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네모는 세모의 몇 배입니까? 그러면 은는이가 주어 앞에 있는 게 분자로 가고 그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서 배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B분의 A배. 그럼 이 문제도 수심 5m에서 빛의 세기 빛의 세기를 이렇게 부른다며.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걔는 수심 17m A17에
몇 배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쓸 때는 I17분의 I5배가 정답이에요. 결국 이 배를 갖고 몇 배인지 알고 싶으면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이거. 이 식을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 식을 쓸 수 있는 식이 여기 있겠죠. 이거 보고 따라 쓰는 거예요. I, D 자리에 17을 집어넣읍시다. 그럼 I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4분의 17, D 자리에 17 집어넣었으니까 똑같은 D가 두 개 있네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럼 이쪽 17, 얘도 17.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분자는 I5. 이거 왜 필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이거 따라 쓰려고. 이번에는 여기 D 자리에 5를 쓰는 거죠. 그럼 I5는 I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4분의 5제곱. 자, 이걸 계산한다는 뜻은 결론은 이 분수값을 처리하겠다는 뜻이고, 이 I0 얼마인지는 아무 관계 없네요.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배운 대로 같은 밑인데 안에는 분모, 위는 분자. 분모 분자 나누기는 분자 나누기 분모라는 얘기죠.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는 뺄셈 한다. 마이너스 4분의 5에서 빼기 플러스 바뀌죠? 이렇게 2에 4분의 12제곱 2에 세제곱 몇 배요? 8배. 이 값이 8이니까 정답은 8배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5m, 수심 5m 얼마 안 가는 거지? 그러면 빛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때 그 밝기가, 세기를 그냥 밝기라고 표현합시다. 밝기가 17m의 밝기는 많이 어둡겠잖아. 거기 8배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죠.